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물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도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덟 번째 시간에 예양, 자객 예양의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9강 원수의 목 대신 옷을 칼로 벤 슬픈 복수. 뭔가 이 복수혈전은 아주 좀 슬픈 이야기일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두 번째 이야기. 예양은 자기를 알아보준 주군의 복수를 위해서 원수 조향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이름과 성을 바꾸고 노역하는 죄수로 변장해서 그 대궐에 침입하여 그 대궐에 들어가 화장실에 벽을 바르는 일을 하다가 기회를 봐서 원수인 조향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발각되었어요. 하지만 조향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자기 주군에게 충절을 지키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관대히 용서하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예양은 그것이 비록 고마운 일이지만 주군을 위한 복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오칠을 해서 이 온나무 수액은 몸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부스럼이 생기게 하죠. 그러니까 몸에 오칠을 잔뜩 하면 부스럼이 생겨서 정말 문둥병 환자, 문둥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에 달구어진 뻘건 숯을 삼켜서 성대를 다치게 해서 그런 목소리가 변하겠죠. 거의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자기 아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수의 진념으로 똘똘 뭉친 예양. 그의 두 번째 작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양자 당출, 예양 보거, 소당과지 교화, 샹즈 당추, 위랑 후위, 소당궈즈 차오샤. 조향자가 외출을 나감에 예양자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다리 밑에 숨어 있었다. 미션 임파서블 시즌2는 매복 작전입니다. G.I. 제인 이런 영화에 보면 꼼짝 않고 저격수들이 꼼짝 않고 매복하는 모습 이런 거 보셨죠? 그런데 양자 지교 마경 양자왈 샹즈 쯔차오 마징 샹즈위에 양자 일행이 그 다리에 이르렀을 때 말이 놀랍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 히히하고 발 들고 벌쩍 서는 그런 모습 있죠. 말이 놀라자 양자가 말했습니다. 차필시 예양야 즉 비시 위랑예. 뭔가 촉이 왔어요. 저번에 나 죽이려고 하던 녀석. 그 녀석이 또 왔구나. 반드시 이건 틀림없이 예양이구나. 자, 그래서 주변의 병사들로 하여금 수색을 시켜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몸에 흉기를 품은 예양이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쪽에 나왔어요. 밖으로. 그러자 이제 양자가 너무 열이 받아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자, 뭐라고? 자, 불상사 범중앙시호 즉 부장시 판중앙시후 그대는 일찍이 범시와 중앙시를 모시지 않았는가? 지백 진멸지 이자불이 보수 이반위질 신어 지백 쯔보 찐灭쯔儿子 不为报仇而反为这臣于自保지백이
범씨와 중앙씨를 모두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켰는데 그대는 범씨와 중앙씨를 섬겼으니 그런데 섬겼음에도 그들을 위해 복수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킨 지백에게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었다. 그런데 지백 여기 사의 얼자독하이 위지보수지 심야 쯔보 이스이 얼즈도 허이 웨이즈报仇之身也. 지백 역시 이미 죽었는데 그대는 유독 무엇 때문에 지백을 위해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깊은 것이냐? 왜 나만 갖고 나만 죽이려고 그래? 조양자가 정말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뒤를 따져보면 넌 말이야 그 전에 범씨 중앙씨도 섬겼고 그거를 지백이 죽였는데 너는 그렇게 따지자면 네가 지백 죽이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도리어 지백을 죽인 나만 죽이겠다고 그렇게 왜 날뛰는 거냐? 열받아서 조양자가 그렇게 꾸짖습니다. 이에 예양이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신사 범중항시 범중항시 개중인 우아 아고 중인 보지 전시犯中行事犯中行事借众人为我故众人报之. 여기서 신은 예양이 자기를 스스로 일컫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양자는 그래도 작은 나라의 왕급이기 때문에 공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그것에 대비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범씨와 중앙씨를 그러니까 제가 범씨와 중앙씨를 모실 적에 범씨와 중앙씨는 모두 저를 보통 사람 똘마니 정도로 대우해 줬습니다. 아고 인보지 워꾸 쫑른 빠오즈. 그래서 나도 보통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뭐 푼돈이나 뭐 용돈이나 주고 그렇게 똘마니로 대우했으니까 뭐 똘마니가 뭐 오야붕을 위해서 꼭 목숨 바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푼돈 받은 정도, 자기를 대우해 준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보답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어 지백, 국사 우와, 아고 국사 보지, 쯔위 쯔보, 과시 위워, 워구, 과시 바오즈. 지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백에 이르러서는 지백이 나를 국사, 나라의 선비로 대우해 주었으니 그래서 나도 나라의 선비로서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지백은 자기를 똘마니가 용돈이나 푼돈이나 주고 써먹는 똘마니가 아니라 넘버 2 또는 넘버 3 정도로 대우를 해줬어요. 내가 조직의 넘버 2, 넘버 3인데 내 형님 오야붕이 원수의 칼날에 목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해고를 원수가 요강단지로 쓴다고 하니 넘버 2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넘버 2로 대우해 줬는데 그럼 나중에 죽어서 지하에 가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양은 내가 조양자 당신만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나만 따라다녀? 나만 갖고 그래? 그러지만 거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즉 범씨 중앙씨는 나를 똘마니로 대우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로 보답했고, 지백은 국사, 나라의 선비, 넘버 2, 넘버 3로 나를 대우해줬기 때문에
나는 넘버 2, 넘버 3로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이 굉장히 이제 그 감동적이었나 봐요. 조향자가 듣기에. 차호 예자. 왜냐하면 제후 위즈, 여기서 자는 공자 맹자처럼 선생님 이렇게 그 존경하는 사람 밑에 붙이는 존칭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미사예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그대 어쩌고 하다 갑자기 여기에서 차호 예자. 이거는 아이고 예 선생님 방금 한 말이 너무 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냥 괜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양자의 예 양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양자는 아이고 예 선생님 하고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지위 지백 명기성의 이 과인 사자 역이 조기 子为智博明记诚意而寡人设之이이 주의. 그대가 주격조사입니다. 의가 아니고 그대의가 아니고 그대가 지백을 위함에 이름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양이 미션 임파서블 2를 행함에 이미 지백을 이룬다는 그런 이름은 이루어졌는데 과인 자기를 말하는 거죠. 이 과는 모자랄 건데 옛날에 임금이나 리더들은 그 겸양의 표현으로 이 과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 정치인들은 뭐 이 말 쓰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뭐 좀 한자로 쓰지 말고 모자란 제가 뭐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과인이 그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이미 충분하오. 자기 자위계 과인 불부석자 知其自为计寡人不负世之. 그대는 이제 스스로 생각 좀 해보아야 할 것이요. 어떤 이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인이 다시는 당신을 풀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 너를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라. 생각을 좀 해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병위지, 스빙웨이즈, 주변의 병사들로 가염 더욱 단단하게 이렇게 포위를 하게 했어요. 이제 못 도망가게.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죽이려고 그런 거겠죠. 그랬더니 예양은 뭐 검수를 발휘해서 졸개들 몇 명을 해치우고 달아나고 그러지 않고 갑자기 그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 모드로 들어가요. 신문명주 불엄인지미 이 충신유 사명지의 전원 민주 不言人之美而忠臣有司民之义. 제가 듣건대 현명한 군주는 남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리지 않고 그 덮어서 숨기지 않고 또한 충신은 명분을 위해 명분과 어떤 충절을 위해 죽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군 이관 사신 천하 막불칭 군지현 전진 이관 셔천天下莫不称진之贤. 전에 앞서 임금께서는 이미 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으니 천하에 임금께서 어질다고 칭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을 하자 하고 바로 부탁 모드로 이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할까요? 한번 참 슬픈 부탁을 합니다. 금일지사, 신고, 복주, 연원청, 군지의 이격지, 언이치, 보수지의, 즉 수사불안. 꽤 기네요. 今日之事，臣故辅助然愿请君之意而击之。言以这报仇之意，则虽死不恨。 오늘의 일, 오늘 자기가 벌인 일, 오늘의 일은 저도 물론 죽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베어버리기, 그러니까 칼로 배를 주기 때문에 죽을 죄임을 인정하지만 원하건대 임금님, 그러니까 당신의 옷을 청해서 그것을 칼로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는 여기서 어시 위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복수하려는 뜻을 달성하고자 이루고자 함인데, 그렇게 한다면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를 갚을 수 없게 됐어요. 발각되어서 여러 병사들한테 둘러싸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복수를 해야겠다는 예양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의 몸, 원수의 몸에 칼을 들이댈 수 없다면 그 옷이라도 어찌 해보겠다는 것. 그래야 자기의 그 한이 풀린다는 것. 그래서 비소감 망야, 감포 복심, 페이수어간 왕예, 간부 후신. 방금 그런 부탁은 감히 바랄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감히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이라도 줘라. 그것에 분풀이라도 해야지 나는 후회가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그 부탁이라도 좀 들어줘라. 그랬더니 역시 그 조향자는 좀 그 관대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조향자의 그 관련된 고사는 앞으로도 그 여러 곳에 좀 등장할 거예요. 어시 양자 대의지, 내 사사지의 여예양, 위시 상즈 다이즈, 나이 스스 츠이 위랑. 이에 양자는 예양의 부탁을 크게 의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여기서 사사, 이 뒤는 명사입니다.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는 동사로서 let, 뭐뭐 시키다죠. 심부름꾼, 옆에 있는 병사나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옷을 가지고 가서 예양에게 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양의 부탁이 정말 그 크게 의로운 일, 그런 것이라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제일 멋진 장면이 나와요. 예양 발검 삼약 이 격지 왈 위랑 바젠 산예 얼지즈 위에 옷을 갖다 주자 예양은 검을 뽑아서 3번 뛰어오릅니다. 공중 무협영화 이런 거 보면 3번 야 타고 뛰어올라서 그 옷을 3번 칼질을 하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오가이하 보지백의 우커이샤 빠오쯔보이. 여기서 하는 지하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 저승에 가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승에 가서 지백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도다. 수 복검 자살, 쇠 후젠 쯔샤. 그렇게 말하고는 칼로 엎어져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뭐 참 굉장히 그 멋지면서도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사지 1 조국지사 문지 개위 체읍 스즈를 짜고 쯔시 원쯔 제웨이 티치. 예양이 죽던 날, 이 조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조양자의 조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보면 그냥 일반 평민 백성이라는 말은 없고 조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양의 얘기는 그 모든 사람이 울 만한 일이 아니고 뭔가 그 충절 그리고 어떤 절개 뭐 이런 의리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에게만 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예양의 얘기를 듣고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읽어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흐느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꺼이꺼이 통곡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알아봐준 주군, 그를 모욕한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시절 인연이 닿지 않고 뭐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하고자 함으로써 이렇게 원수의 몸에 칼을 댈 수 없게 되자 그 옷이라도 베고 그걸로 한을 품고 그걸로 저승에 가서 자기가 모셨던 주군에게 그래도 저의 할 일은 다 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북받쳐 오르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뜻 있는 선비, 지사가 아닌가 보네요. 근데 저는 이 문란서생은 이 지사와도 같이 그렇게 뜨겁게 북받쳐 오르는 그 무엇이 있었으니 아주 이 예양의 얘기를 듣고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양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사마천 자객열전의 마지막 자객,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그 자객의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